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중에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뭐 이렇게 유형이 나와 있거든요. 그 유형에 따라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두채움 납부나 모두채움 환급 혹은 뭐 단순경비율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단순경비율 뭐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간편장부로 하든지 아니면 단순경비율로 그냥 추계 신고를 하든지 요 둘 중에서 선택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영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간편장부를 적용해서 신고를 하는 영상은 이제 별도로 있으니까 간편장부를 신고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소득, 단일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혹시 뭐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별도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업소득이 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그 소득들이 다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단순경비율 적용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인데 홈택스 들어오시면 첫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질문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 로그인 상태에서 요 홈택스는요, 로그인을 사업자로 하거나 아니면 개인 이름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개인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부과가 되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경우는 사업장별로 신고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사업자로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여기가 사업자로 로그인이 돼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되니까 이 로그인을 개인 명의로 했는지를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가지고 여기 세금 신고 탭이 있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란에서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써져 있는 여기로 들어가서 신고는 하는 거고요. 그러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이 밑에 보면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거든요. 여기서 뭐 안내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 번쯤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신고는 여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밑에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채움 일반 근로 분리과세 어쩌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첫 신고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일 위에 모두 채움 신고, 단순경비율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단순경비율, 모두 채움 신고, 정기 신고 요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뭐 모든 신고가 그렇겠지만 제일 먼저는 기본사항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주민등록번호는 표시가 돼 있고요. 여기를 조회를 클릭하시면 여기 내용들이 채워집니다. 여기 조회를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내용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저장 후 다음 이동.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신고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에 보시면 단순경비율 신고 유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재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신고할 수도 있고요. 단순경비율도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금은 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해가지고 들어와서 신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지금 사업소득에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체크가 안 돼 있는데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소득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를 체크를 다 한 다음에 완료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업소득 금액 명세에 보면 내 사업소득이 여기 떠 있어요. 만약에 사업소득이 두 군데다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은 뭐 매출의 개념인 사업소득이 여기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 보시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단순경비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퍼센테이지를 곱해가지고 나머지가 여기 종합소득 금액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비용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단순 경비율만큼. 그러면 이제부터는 소득공제죠. 소득공제의 시작은 인적공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소득자 본인만 이렇게 떠 있어요. 근데 본인 외에 다른 인적공제를 받아야 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인적공제 수정을 들어가셔가지고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추가해야 되는 부양가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관계를 설정한 다음에 등록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입력할 때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연간 소득금의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냐 안 넘냐, 그러니까 100만 원을 넘으면은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150 외에 배우자 150도 여기에 추가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첫 화면에 이렇게 한 줄만 있던 소득자 본인만 있던 게 배우자까지 인적공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부녀자 공제까지 하면 2명 해서 350만 원의 인적공제가 요렇게 뜨게 되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요건인지를 잘 모르시겠으면 여기 보시면요.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 어떤 요건들을 가져야 인적공제가 가능한지가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인적공제 외에 다른 소득공제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일일이 지금 소득공제 항목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대부분은 여기에 연금보험료 공제 쪽, 그 다음에 뭐 많지는 않지만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 쪽, 뭐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입력하시려면 이런 도움말들을 한 번씩 읽어보고 입력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가장 먼저 여기 국민연금보험료,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우리가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본 금액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건데, 국민연금보험료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불러오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는 세액공제 명세예요. 세액공제는 뭐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위에서부터 보면 뭐 많이들 해당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당되시는 것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면, 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세액공제라는 거는 도움말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계산서라는 건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그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아마 적용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계산서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는 요거를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혼인세액공제가 새로 생겼는데요. 요거는 혼인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적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세액공제 뭐 이런 것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기 도움말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IRP 아니면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상이죠. 그래서 여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불러오기를 들어가시면 요런 팝업 창이 뜰 거고요. 여기서 불러오기를 하면 내가 납입한 금액들이 여기 뜰 겁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눌러가지고 그 세액을 계산한 다음에 적용하기로 나오시면 여기에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가 있냐면 표준세액공제가 있어요. 여기 도움말을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표준세액공제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다른 공제 항목들이 별로 없으면 좀 아쉬우니까 표준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그냥 일정액을 공제를 해줄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이 기준이고요. 근로소득이 없다 그러면 7만 원이 표준세액 공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소득만 있다 그러면 7만 원이 표준세액 공제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떤 것과 비교하냐 하면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에 건강보험료 등, 그리고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그 다음에 기부금 2월분,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과 특별세액공제에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례기부금, 일반 기부금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세세액공제까지 해서 요거를 모두 합한 금액이 7만 원을 넘지 않으면 표준세액공제로 그냥 7만 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받으면 여기서 얘기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는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7만 원을 받겠냐 아니면 여기에서 지금 예시하고 있는 이 세액공제 모두를 다 받겠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있는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디폴트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세액계산의 일반적인 경우 끝나요. 만약에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가산세를 입력해 주시는데 사실 가산세가 정기신고에서는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니까 일단 가산세는 패스할게요. 그리고 중간 연납세액이 있다 그러면 중간 연납세, 그러니까 소득세 중간 연납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간 연납세액이 있다 그러면 여기 중간 연납세액 불러오기에서 여기에 금액을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기납부세액에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을 3.3%를 만약에 떼고 지급받으셨다 그러면 그 3.3%가 여기 원천징수세액에 표시가 돼줘야 됩니다. 표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원천징수세액 입력 들어가셔가지고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 지금 그 단순경비로 신고하시는 분들의 화면상 보면 세 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세금이 0으로 표시되는 경우, 그 다음에 플러스로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인데, 그래서 0으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고요.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계산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신고기간 이내 납부할 세액이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신고를 하시더라도 납부도 꼭 하셔야 됩니다. 납부 역시도 신고 기한하고 납부 기한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원천징수세액이 있어가지고 환급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그 결정세액은 12만 6천 원이 나오는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금 30만 원의 원천징수했던 세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17만 원 정도의 환급세액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17만 원을 아마 한 달 정도 뒤에 돌려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표시돼 가지고 환급세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밑에 나의 환급계좌의 환급계좌를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튼 세금이 나오던 환급이던 아니면 세금이 없던 이제 여기까지 작성이 끝나셨다 그러면 여기 밑에 제출하면 이동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신고를 다 하셨다 그러면 여기 첫 화면이죠. 보시면 위에 신고 내역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신고가 돼서 접수가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뜰 겁니다. 그리고 그 조회 메뉴에서 지방소득세도 아마 신고할 수 있을 테니까 거기서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잊지 말아야 되실 게 있어요. 신고를 하실 때 일단 요렇게 신고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후 납부하시는 거하고 지방소득세 신고하시는 거를 종종 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납부도 역시 지금 신고가 6월 2일까지니까 납부도 6월 2일까지 함께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방소득세도 잊지 말고 해 주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